皆さん、こんにちは。원어민 진센です。 오늘은 사역형, 수동형, 사역 수동형에 관한 1부터 4까지의 수업 중에서 3번 수동형의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아직 1번과 2번 수업을 못 보신 분은 꼭 시청해서 이 수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짐생 수업에서는 문장 속의 동사를 직접 행하는 사람, 동사하는 사람을 동작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업에서 제가 동작의 주인이라고 하면 동사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해 봐 주세요. 오늘은 수동형의 개념 그리고 활용, 예문과 말하기 연습해 볼까요? 수동형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나 물건이 외부의 동작이나 작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른 교재에서는 뭐뭐 당하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무생물을 주어로 하는 수동형이에요. 문장 속에 나오는 동사를 행하는 사람, 동작의 주인을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특정 못할 때 쓰입니다. 제 예시로는 올림픽과 연예인이 이치도開催される. 올림픽은 올림픽과 4년에 연예인이 한 번 이치도 개최된다. 開催される. 올림픽은 무생물이고 개최하다를 행하는 주인을 요거 면제할 필요가 없어요. 따져보면 개최위원회, 사람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개최된다 라고 하지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누구누구에 인하여 개최된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수동형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활용을 볼까요? 수동형의 활용입니다. 동사 원형의 마지막 히다가나 우단을 아단으로 하고 레루를 붙입니다. 예시를 봅시다. 시카르, 시카라레르, 혼내다. 상대방이 혼내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상대방이 혼내다 하니까 그 영향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 있을 수 있네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혼내다 함으로 나를 위해 이렇게 혼내주네 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나의 입장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하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 다노무, 다노마레르. 다노무는 부탁하다, 수동형, 다노마레르가 되면 상대방이 부탁하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상대방이 부탁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아무튼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으로서 어떤 영향을 받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세 번째 예시, 나크, 울다가 수동형 나카레르가 되면 상대방이 울다 함으로 내가 영향을 받다 라는 뜻으로 됩니다. 상대방이 울면 조금 나쁜 영향을 받겠죠? 상대방이 동사 울다를 함으로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다 라는 뜻으로 됩니다. 이 예시들이 들어간 예문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私は先生に叱られる. 이거 직역을 하면 나는 私は先生に 선생님한테 叱られる 혼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세니의 조사 니는 선생님한테의 한테라고 할 수 있고 叱られる는 혼나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예문에서는 시카르, 혼내다를 수동형으로 바꾼 시카라레르에 대응하는 혼나다 라는 한국말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거 한국에는 대응하지 않는 동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짐센 수업에서는 나는 선생님이 여기에서 나온 동사 혼내다를 여기에 가져오고 혼내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라는 번역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라는 조사 이는 일본어로 가 라고 하는데 위 문장에서는 센세가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센세니가 되고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私は先生に叱られる 따라하기 私は先生に叱られる私は先生に叱られる私は先生に叱られる나 질문입니다. 수동형의 이 문장에서 혼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였을까요? 선생님이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혼내십니다. 두 번째 예시 들어갈게요. 私は先生に頼まれる 나는 私は先生に 선생님한테 頼まれる 부탁을 받다. 짐센 수업에서는 나는 선생님이 부탁하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선생님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 조금 과분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부탁을 한 거구나 해서 기쁠 수도 있죠. 아무튼 수동형의 문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영향을 받았다 하는 뜻을 내포하게 됩니다.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 부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부탁하는 사람은 선생님. 따라하기 私は先生に頼まれる私は先生に頼まれる私は先生に頼まれる세 번째 예문 볼까요? 私は子供に泣かれて寝られなかった. 직역을 하면 나는 아이한테 울음을 당해서 못 잤다가 됩니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나는 아이가 울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아이가 울었으니까 나는 못 잤다라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됩니다. 따라할게요. 私は子供に泣かれて寝られ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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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할게요. 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이입니다. 잠깐 정리를 합시다. 내가 주어인 경우 수동형 문장 속에 있는 동작을 한 사람은 누구였지요? 혼낸 사람 선생님이었고 부탁한 사람 선생님이었고 우는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네, 상대방이었죠. 동작의 주인은 상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그룹 동사는 동사의 원형 마지막 히라가나 루를 빼고 라레르를 붙입니다. 예시를 봅시다. 스테르는 버리다 이고 수동형 스테라레르는 상대방이 버리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가 됩니다. 호메르는 칭찬하다. 수동형 호메라레르는 상대방이 칭찬하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이거는 후존적인 영향보다 근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네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수동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 부정적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테르, 다테라레르. 다테라레르는 앞서 설명한 2번의 수동형입니다. 동작의 주인을 면제할 필요가 없거나 득점 못할 때 씁니다. 지금까지 예시랑 달리 상대방이 물건을 세워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이 세워졌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수동형에는 이렇게 무생물이 주어로 오고 그 무생물이 동사 되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사실을 전할 때도 사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예시가 들어간 예문 볼까요?
私は先生にメモを捨てられる. 직역은 나는 선생님한테 메모를 버리기 당하다가 되는데 나는 선생님이 메모를 동사 버리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私は先生にメモを捨て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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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할게요. 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였을까요? 선생님일까요? 네,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 예문. 私は先生に褒められる. 나는 선생님한테 칭찬받다. 나는 선생님이 칭찬하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아무래도 기쁘겠네요.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다 보다 나의 입장으로 칭찬받았다 라는 뜻이 간조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칭찬하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 예문 볼까요? この家は木で建てられる. 이 집은 나무로 세워지다. 이 집은 나무로 세워집니다 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수동형이 사용됩니다. 따라할게요. この家は木で建て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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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수동형의 두 번째 용법,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는 이 문장에서 나오는 동사 세우다, 다테르를 하는 동작주가 없거나 명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의는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그룹 동사까지 연습을 했는데 한 번 더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할게요. 수동형에서 내가 주어인 경우 동작의 주인은 누구였죠? 자, 버린 사람은 선생님이었고 칭찬한 사람도 선생님이었죠. 내가 아닌 상대방이었어요. 동작의 주인은 상대. 이것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 3그룹 동사 활용을 볼까요? 3그룹 동사는 스르와 그르가 있었죠. 스르는 한국말로 하다. 수동형 사레르는 상대방이 뭐뭐 하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르는 고라레르가 됩니다. 구르의 한국어는 오다이고 수동형 고라레르는 상대방이 오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문 연습할게요. 私は先生に質問される. 직역은 나는 선생님한테 질문받다. 나는 선생님이 질문하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가 됩니다. 갑자기 질문을 당해서 아주 놀랄 수도 있고 질문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지요. 따라할게요. 私は先生に質問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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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네, 선생님입니다. 수동형 고라레르가 들어간 예문. 私は先生に来られる. 직역을 하면 나는 선생님한테 오기 당하다. 이 수업에서는 나는 선생님이 오다 함으로 영향을 받다. 선생님이 오셔서 좋았을 수도 있고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 입장으로 영향을 받다 하는 뜻을 내보하고 있어요. 따라할게요. 私は先生に来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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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올까요? 선생님이 올까요? 네, 선생님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몇 번이나 복습을 합니다. 수동형 문장에서 내가 주어인 경우
질문한 사람은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온 사람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의는 산대가 됩니다. 수동형 문장에서 내가 주어인 경우 동작의 주의는 상대방.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2번의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3번 수업 수동형에 관한 개념을 배우고 활용과 예시 그리고 말하기 연습을 했습니다. 수동형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외부의 동작이나 작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랑 무생물을 주어로 하고 일반적인 사실을 그냥 전하는 용법이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동작의 주인이 아예 없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수동형의 1그룹, 2그룹, 3그룹의 활용을 받고요. 중요한 개념, 수동형의 문장에서 내가 주어인 경우 동작의 주인은 상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역형이랑 수동형의 공부가 끝났습니다. 사역형과 수동형 조금 비교를 해봅시다. 사역형 문장에서는 내가 주어인 경우 동작의 주인은 상대였다. 2번 수업에서 간절을 했고 수동형의 문장에서도 내가 주어인 경우 동작의 주인은 상대였습니다. 사역형에서는 그 문장 속에 나오는 동사를 상대에게 간접적으로 시켰고요. 그리고 수동형에서는 그 문장 속에 나오는 동사를 상대가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다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사역형, 수동형에서 동사를 하는 사람, 동작의 주인은 두 개 다 상대방이라는 점 머릿속에 꼭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4번 수업, 사역 수동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それでは皆さん、次の授業で会い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